최근에 그 대법원 판례가 나왔는데 우리가 이제 그 예전에는 이제 이런 게 있었어요. 그 3주택이었는데 기존 주택을 하나 매도를 하고 2개가 남았을 때 이게 일시적 1세대 2주택이 적용이 되면은 비과세를 각각 받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게 3주택 비과세라고 해서 근데 이거는 이제 양도 시점의 기준이기 때문에 양도세가 네. 그러면 이제 2개를 받을 수 있어서 이제 3주택을 보유한 1세대 2주택이 됐는데 그게 이제 대법원 판례가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이제 취지가 뭐냐면 원래 일시적 1세대 2주택은 내가 이제 2주택일 때 이제 주택을 구입하고 이제 약간 기한을 줘서 이제 비과세 받는 건데 애당초 3주택인데 이 혜택을 주는 게 의미가 있냐 이런 이제 취지로 대법원 판례가 나와서 여러분들 그래서 이제 이건 좀 조심해야 된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여기 3주택일 때도 내가 주택을 먼저 팔더라도 2개 남은 주택이 일시적 1세대 2주택 기준. 그러니까 이거와 이거에 1년의 그 갭이 있어야 되고, 이거를 사고 나서 3년 이내만 팔면은 되는데, 이제 3주택일 때는 이게 안 된다. 그러면 3주택일 때는 비과세가 어떻게 되냐? 셋 중에 제일 마지막에 파는 것만 비과세 되겠죠. 만약에 이 3개 중에서 제일 양도 차익이 큰 거, 그러면 나중에 2개는 일반세로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게 이제 대법원 판례가 나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이제 좀 주의하셔야 될 것 같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조금 이제 아셔야 될 것 같고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제 3주택 보유한 1세대 1주택이 뭐 비과세가 이제 안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다. 왜냐면 대법원 판례 때문에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근데 이제 또 이런 건 있어요. 저도 최근에 저도 좀 약간 이제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주택을 좀 팔았지 않습니까? 최근에 주택을 저도 팔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양도세 신고를 요번에 제가 직접 했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그 세무사 사무실에 맡겨서 이제 했는데 요번에 제가 직접 가서 세무소 가서 직접 제가 신고를 다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거를 그 2개를 팔았거든요. 같은 달에.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동시에 신청을 하느라고 좀 복잡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는 좀 이익이 났고 하나는 약간 마이너스여가지고 요걸 약간 상계 처리했거든요. 양도차손. 그래서 세금을 좀 줄이긴 했어요. 한 200~300 정도 줄이긴 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신고를 했는데 이제 요 2개를 이제 같이 이제 신고를 해야 되니까 좀 복잡했는데 양도세가 일반 세율, 그러니까 중과가 아닌 일반 세율은 양도세가 중과가 아닌 일반 세율은 제가 한 1억 정도 남았는데 한 2천 정도 나온 것 같아요. 2천. 한 20%. 그러니까 그게 왜 그러냐면 다주택자라고 하더라도 장기 보유 투표 공제가 80%는 아니더라도 그 30%까지 적용이 돼요. 그래서 이제 4년 차가 되면은 2%씩 해서 이제 8%가 적용이 됐기 때문에 이제 4년 차였기 때문에 그 8% 적용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필요 경비 이런 것들 뭐 중개 수수료라든가 그리고 뭐 취득세 뭐 이런 법무사 비용 이런 게 이제 또 취득 비용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한 1억 정도 해서 2천만 원이면 사실은 실질 세율은 한 20%가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양도세랑 이제 지방소득세까지 gat이 지방소득세는 이제 거기에 10%. 그래서 실제로는 양도세가 한 1,700 정도 되고 지방소득세까지 하면 170인가 한 1,870만 원이니까 이제 2천만 원이 채 안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그렇게 보면은 양도차익이 1억인데 한 1,800 정도 되면은 그래도 괜찮은 거예요. 사실은. 왜냐면 우리가 그 미국 주식 같은 경우에는 22%지 않습니까? 세금이. 네. 22%고, 그 다음에 이자소득세도 얼마냐면 15.4%예요. 그리고 이게 또 종합소득세 합산이 되는 건데, 근데 양도소득세는 이제 종합소득세 합산은 안 되는 거고, 분류과세이기 때문에 여기서 끝인 거예요, 그냥. 끝. 땡 치는 겁니다. 땡이기 때문에 훨씬 더 세율적인 측면에서 유리하다. 그래서 우리가 그 중과만 안 되면 사실은 양도세 일반 세율은 낼만하다. 낼만하다. 근데 이제 지금 양도세 중과가 되는 지역이 지금 어디냐면 강남 3구랑 용산이다. 그리고 나머지 이제 서울권은 이제 일반 세율이고 수도권도 일반 세율이기 때문에 이런 거를 또 잘 활용해서 투자하면은 뭐 나쁘지 않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 제가 이제 누차 말씀드리는 거지만 큰 거를 이제 먼저 이제 내 집 마련을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조그맣게도 운영하셔도 된다. 근데 이제 조그맣게 운영을 하다 보면은 내가 이제 요거를 다 조그맣게 여러 개 벌려놨다가 내가 나중에 뭐 강남으로 가고 싶은데 이 조그만 거 여러 개 때문에 강남으로 못 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더라.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은 이제 이렇게 조그만 게 여러 개 벌려놓지 마시고 무조건 이제 1세대 1주택으로 현에 1세대 1주택으로 가시거나 아니면 우선 내가 갈 집을 먼저 미리 마련하시고 또 남는 돈을 또 이렇게 조그맣게 또 투자하는 방법도 한번 생각을 해보자. 이런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거고, 저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 그 다음에 요즘은 그 어플들이 되게 잘 돼 있어요. 그래서 부동산 계산기로 검색을 해보시면 양도소득세 계산기 이런 것도 다 나오기 때문에 되게 정확해요. 이제 그거 보고 이제 하시면 되는데 이제 다만 좀 그게 좀 아쉬운 게 우리가 실제로는 이게 원 단위로 끊어지잖아요. 이게 실제로 계산할 때는. 근데 이제 부동산 계산기는 약식이다 보니까 10,000원 단위로 끝나요. 그러니까 이게 아래 자릿수가 안 맞는 거예요. 약간. 이제 그런 거 말고는 뭐 잘 맞기 때문에 그거 보고 이제 하셔도 하고
뭐 하는 거죠. 뭐 돈을 아끼는 거 그런 것보다도 그냥 한번 재밌잖아요. 또 한번 해보는 것도. 그럼 질문이 나올 것 같은데 지금 팔아야 되는 겁니까? 그 여러 채 있으신 분들은 좀 정리하시는 것도 저는 괜찮다고 제 누차 말씀드린 거고, 저도 이제 여러 채다 보니까 이제 좀 줄여야죠. 저도 줄여서 이제 나중에 보유세라든가 이런 게 좀 올라가더라도 좀 커버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재명을 준비하시는 거군요. 뭐 준비해야죠. 어쩔 수 없잖아. 뭐 이렇게 된 변화가 이렇다고 하면은 희망은 있지만 준비는 하시는군요. 그렇죠. 변화가 그 변화 내가 바꿀 수는 없잖아요. 내가 네. 내가 아무리 얘기를 하고 뭐 하면 좋겠지만 그게 안 되잖아요. 이게 소시민이니 뭐 네. 전환길도 못 바꾸는데 뭐 그럼 내 살 길 찾아야지. 그렇지. 그러면 이제 하나씩 이제 좀 정리를 해서 이제 보유세를 이제 줄일 대비를 해야죠. 왜냐면 저도 이제 보유세 부담이 좀 늘어날 수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1년에 두 채 이상 팔면 제가 양도세 합산된다고 제가 누차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기 예. 때문에 미리미리 팔아놔야 돼요. 그러니까 올해 팔고 또 내년 또 상황 봐서 또 내년에 팔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팔아 놓는 거고, 그렇게 해서 이제 보유세가 올라갈 거에 대해서 좀 어느 정도 대비를 하자. 이렇게 생각하고, 또 이제 또 현금을 또 갖고 있으면 또 좋은 기회들이 많이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기회 때 또 이제 또 그런 기회를 또 잡으려면 또 현금을 좀 보유한 상태고 해야 되고, 뭐 그렇게 해야 되니까 이제 좀 정리하는 거죠. 그럼 그 보유세를 문재인 정부 때 그 최고점 피크 정도의 기준으로 잡고 지금 관리를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저도 그 당시 뭐 연봉 냈으니까. 근데 저도 이제 좀 머리를 썼던 게, 그때는 오히려 분양권은 사실 보유세가 안 나와요. 그래서 좀 분양권은 좀 많이 깔아놨던 거예요, 그때. 그래서 머리 썼던 게. 근데 이제 그런 게 이제 지금은 다 등기가 됐으니 지금은 이제 또 얘기가 달라지는 거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저도 이제 굉장히 그 머리를 잘 굴린 거죠. 그러니까 분양권을 여러 개를 해놓고, 그게 이제 등기 전에는 보유세가 안 나오니까, 취득세도 안 나오고 보유세도 안 나오니까, 그거를 이제 등기를 이제 해서 이제 하나하나 준비하는 거고,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업무용 오피스텔은 안 된다. 종부세 해당 자체가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지금 재건축 아파트 같은 경우도 공시지가도 요새 계속 올라서 그렇게 되는 거고, 최근에 보니까 그 기사도 안 그래도 봤는데, 아파트 기사에 어디가 이제 재건축이 이제 곧 될 거라는 그런 기사에 JTBC랑 기사의 댓글들이 완전히 극명하게 또 달리더라고요. 그죠? JTBC를 아무래도 구독해서 보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제가 볼 때는 약간 경제에 대해서 좀 관심이 없거나, 그죠? 세상 돌아가는 원리에 대해서 좀 이해를 못하는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약간 좀 돈이 막 이렇게 고소득층보다는 약간 저소득층이 더 많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게 25만 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민감한 부분도 있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좀 그렇게 생각하는 거고, 아무래도 좀 경제를 알거나 이런 분들은 사실은 25만 원 이런 거에 대해서 더 일본처럼 100만 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 안 쓰잖아요. 아예 거절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경제가 돌아가는 원리도 좀 이해하다 보니까 오히려 재건축에 대해서 좀 우호적인 부분도 많고. 근데 왜냐면 서울의 재건축 재개발이 활성화가 돼야지 집값이 더 안정화되는 거예요. 왜냐면 그동안 박원순 시장이 재건축 재개발을 계속 맡다 보니까 서울 시내 이게 집값이 신축 공급이 없었던 거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최근 집값 상승과 이제 맞물려서 더 집값이 오르는 건데, 재건축 재개발을 풀고 이게 더 활성화가 되면 오히려 당장 그 멸시되고 이러면 좀 집값이 주춤할 수 있지만, 이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신규 공급이 늘어나는 거고, 거기에 또 재건축 그 일반 분양도 있고 또 공공 분양도 같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세대수가 더 넓어지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활성화가 돼야지 집값 안정에 더 기여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부분을 전혀 이해를 못 하시는 거예요. 박원순 9년 때 막았다고 집값이 안 올랐냐는 거죠. 저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전세가. 그렇죠. 예. 이 출렁거림을 조금 그래도 그렇죠. 막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잘못 생각하신 게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되면은 전세가, 월세가가 더 오르는 거고, 우리가 그거를 심지어 경험을 해봤지 않습니까? 그 노무현 문재인 정권 때 전세가, 월세가 올라서 자기는 영문도 모르게 계속 외곽으로 갔던 거예요. 집을 못 사신 분들은. 김어준의 뉴스공장을 들으며 계속 그렇죠, 밀려나는 그렇죠. 거지. 네. 천안까지.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생각하는 거는 집 가진 놈들이 잘못해서 내가 이렇게 된다. 이렇게 또 정치에서 선동을 하다 보니까 또 철석같이 또 그렇게 믿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다주택자가 집을 사재기 해서 그렇다고 막. 그러니까 아직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맞아요. 있다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은 그게 아니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거를 근데 우리가 또 이렇게 아무리 얘기를 하고 하더라도 안 믿잖아요. 일단은 그냥 부자들 이런 사람들이 그냥 적대심만 이게 가득해서 그런 분들이 너무 많다. 그리고 그거를 너무 이제 갈라치기해서 이용하는 정치인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안타깝다. 아니에요. 계속 들으라고 하세요. 김어준의 뉴스공장 이런 거 계속 들으면서 2시간 반씩 출퇴근하고 무주택자, 임대주택 계속 밀려나고 25만 원씩 받으면서 살아야지 뭐 어떻게. 맞아요.
저는 더 좀 약간 황당한 게 이재명 그 캠프 쪽에 그 부동산 자문위원들이 또 그런 폭락론자들, 좌파 폭락론자들, 예. 스탠스죠. 예.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정책을 내면 낼수록 제가 볼 때는 더 상황은 안 좋아질 거다. 예. 근데 안 좋아진다는 개념이 댁들이 안 좋아질 거다. 댁들이 당신들이 안 좋아질 거다. 아, 그렇지. 예. 왜냐면은 전세나 월세가 폭등하거나 자꾸 밀려날 수가 있다. 그러니까 본인들이 안 좋아질 거다. 근데 그거를 여전히 모른다. 모른다. 이제 그런 게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예.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많이 나오거든요. 네네. 예, 그 얘기 많이 잘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예. 네. 저는 안 듣습니다. 많이 들으십시오. 근데 그거를 이제 계속 20년간 주장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렇게 좀 빠져 있으신 분들이 너무 많은 게 그게 좀 안타까운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근데 보니까 세상에 내 맘대로 될 수 있는 건 없잖아요, 사실. 안 되잖아요, 또. 그렇게 그래서 요새는 좀 그런 무력감을 좀 많이 느끼는 편이다. 무력감은 느끼지만 네. 집값이 어떻게 될지는 네. 궁금합니다. 조정 상태입니까? 지금 다시 좀 조용해졌습니까? 지금은 이제 일시 멈춤 상태라고 보시면 되고요. 일시 멈춤 상태라고 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과천이라든가 그다음에 뭐 송동구라든가 이런 데는 뭐 일부 지금 거래가 되고 있는 것 같고 근데 예전처럼 이렇게 막 되는 건 아니고 좀 약간 주춤한 상태예요. 주춤한 상태인데 그럼에도 이제 조금씩 이제 내 집 마련하는 사람들은 좀 늘어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강남 3구가 워낙 많이 뛰어다 보니까 그 외에 그 바로 밑에 있지 그 바로 이제 상급지 있지 않습니까? 중하급지. 동작, 성동, 네. 뭐 이런. 네, 이런 강동. 쪽으로. 예, 예, 그런 쪽은 그래도 조금씩 이제 수요가 좀 붙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좀 눈여겨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그런 지역들은 뭐 내 집 마련 좀 저는 이렇게 좀 일시 멈춤 됐을 때 하시는 것도 맞다. 그리고 어차피 실거주라고 하시면 토지거래 허가 지역에 그냥 들어가셔라. 예, 강남 3구나 용산에 뭐 그런 것도 여전히 나쁘지 않다. 예, 그렇게 보는 거죠. 지금 들어가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좀 관망하고 6월 3일 이후에? 아니요. 저는 지금 들어가는 게 맞다 봐요. 이게 잠잠할 때 여유만 되시면 실일주. 근데 이제 대신에 막 대출을 막 정말 받아서 막 하는 것만 아니면 너무 무리하게만 하는 거 아니면 그냥 뭐 적정 한도 내서 지금 이제 슬슬 알아보. 왜냐면 지금 잠잠할 때 그 부동산 가야지 환영받아요. 바쁠 때 부동산 가지 않습니까? 그냥 전화번호 적어놓고 가세요. 그냥 이러고 말아요. 그 얘기도 안 하고. 그리고 이제 물건 나오면 이제 할지 말지만 연락하는 거고. 근데 지금 가면은 이제 물건도 좀 볼 수 있고 또 하니까. 근데 그것도 이제 지역마다 좀 다르긴 한데. 그래서 이제 지금 하시는 것도 저는 괜찮다고 봐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그 토지거래 허가 이제 풀리기 전에 이제 저한테 이제 하셨던 분들은 뭐 정말 많이 이제 올랐어요. 정말 많이 올라가지고 그런 분들도 이제 타이밍,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타이밍도 전체적인 이제 큰 흐름도 봐야 되지만 단기 타이밍도 좀 잘 보셔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 이제 거의 많이 오르기 직전에 제일 많이 사가지고 이제 많이 올랐던 거고. 연초였습니까? 그쵸. 올해 연초였던 거죠. 연초에 사가지고. 어수선했죠. 그쵸. 그때 연말 연초에. 네. 그러니까 제가 항상 말씀드린 게 어수선할 때 해야 돼요. 어수선할 때 해야지 내가 좀 잘 고를 수 있다는 거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벌써 한 6, 7호 오른 분도 있어요, 지금. 청년이 소액으로 할 수 있는 걸 좀 많이 이야기를 해줬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제가 요거 갖고 왔어요, 안 그래도. 법 개정이 필요한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취득세 중과가 8%, 12%지 않습니까? 근데 공시가격이 1억 이하는 그게 취득세가 기본 세율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1%거든요. 네. 근데 그게 공시지가가 2억으로 지금 상향이 된 게 입법 예고가 됐더라고요. 그러니까 입법 예고가 됐다는 거는 그냥 이게 공표만 하면은 시행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그 공표가 아마 5월 중순쯤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보니까 그게 발표가 되고 5월 중순에 공표가 되면 소급 적용이 돼서 1월부터 올해 1월 달부터 그 발표된 시점부터 다 이제 취득세가 완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전에 이제 8%, 12% 냈던 분도 아마 환급이 되실 거예요. 네. 올해 1월부터 이게 사실 예전부터 얘기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공시가격 2억 이하의 뭐 지방주택은 취득세 중과가 제외된다고 하면은 제가 왜 예전에 서울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가 벌어지고 있는데 지방이 뭔가 좀 되려면은 뭔가 뭐 취득세 완화라든가 이런 게 되면은 조금 이게 이 지방도 좀 살아날 조짐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던 거 기억나실 거예요. 그죠? 네. 근데 그때는 아니었고, 이제 그게 이제 어느 순간 올 거라고 이제 말씀드렸는데, 제가 볼 때는 지금은 이제 좀 그런 시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그거를 반증하는 게 최근에 세종시가 어떠냐면 좀 많이 오르고 있어요. 세종시가. 근데 이제 세종시가 예전에도 굉장히 안 좋다 이럴 때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은 세종시도 지금 이제 행정수도 이전에 그 공약 때문에 어쨌든 계속 그런 공약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세종시도 이제 그런 데서 이제 조금 이제 가격이 오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거와 맞물려서 또 지방에 이제 그 민주당이든 국민의힘이든
지방에 대해서 이제 공약사항을 좀 내놓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이제 지방시장도 조금 이제 훈풍이 불지 않을까. 이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그렇다고 하면은, 그러니까 이런 거는 이제 당장 내가 뭐 서울이나 강남에 내 집 마련 하시는 분들은 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왜냐면은 이것 때문에 나중에 갈아타기 힘들어지니까. 근데 다만 아까 말한 그런 청년들, 내가 진짜 돈이 한 5천 있다. 진짜 극히 열악해. 3천, 5천 있다. 이러면 이런 거 잘 활용해서 또 하시면은 나쁘진 않을 것 같은데, 이제 이것도 이제 대신에 저는 이제 구축보다는 신축 위주로 가셔라. 왜냐면 지방도 신축은 오르더라. 근데 왜냐면 지방도 신축은 사람들이 이제 그 살고 싶은 욕구가 있는 거예요. 실거주. 근데 이제 구축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좀 안 오르는 경향이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공시가격이 1억 이하 신축은 없어요. 사실 지방에도. 근데 공시가격이 2억이면 신축할 수 있는 것들이 꽤 널려 있어요. 생각보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이제 포커스를 맞춰서 이제 좀 관점을 달리하면은 또 좋은 기회를 잡을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요것도 제가 좀 갖고 왔거든요. 그러면 지방에서 좀 청년 기준으로 네. 질문을 드렸으니까 청년 기준으로는 그럼 네. 그렇게 지방에서 좀 불려서 이렇게 수도권으로 올라오는 전략을 네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렇게 해서, 왜냐면 돈이 이제 없다 보니까, 이제 소액으로 할 수 있는 게 수도권도 뭐 최소 뭐 1억, 1억 5천, 2억 정도 있어야 되니까 수도권만 하더라도 이제 그 돈마저 없다고 하면은 이제 조그맣게 이제 이런 식으로 불려서 이제 오셔야죠. 점점. 제가 썼던 방법이죠. 뭐 저도 이제 돈이 워낙 없다 보니까 저는 이제 빌라부터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돈이 없으니까 빌라부터 했던 거예요. 자, 소액으로 할 수 있었던 거를.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불려서 이제 결국에는 뭐 강남에 아파트까지도 이제 온 거잖아요. 재건축 단지로 온 거니까 오고 또 다주택자로 하고 있는 거니까. 그럼 지역을 서울로 유지하고 상품을 낮추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지역을 지방으로 보내고 상품은 아파트로 똑같이 유지하는 게 좋을까요?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그 금액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서울에 만약에 내가 좀 약간 일시적 1세대 2주택으로 해서 가기를 원한다고 하면은 이제 뭐 바로 서울로 해서 하는 게 맞는데 그 금액 자체가 안 되는 경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진짜 5천만 원밖에 없어. 근데 5천만 원 갖고 서울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되죠. 그런 분들은 뭐 1억밖에 없어. 그러면 1억으로 서울에 웬만한 거 사기는 힘들죠. 그러니까 다 이제 1억으로 살 수 있는 데는 뭐 진짜 구축이거나 아니면 세대수가 적거나 나오려거나 이런 거지 않습니까? 근데 1억으로 이런 데는 또 살 수 있으니까. 근데 만약에 이거를 샀는데 이게 만약에 2억에 샀는데 이게 3억이 됐다. 뭐 지방도 충분히 그 정도 오를 수 있으니까. 뭐 그렇게 하면 그 돈을 차익을 가지고 또 움직이는 거죠. 근데 이제 대신에 잘 사야죠. 이제 이거는 이제 전제 조건이 뭐냐면 잘 사야 된다는 가정이에요. 잘 사야 된다는 가정. 어렵다. 어렵죠. 어려운데 또 한편은 어렵지도 않아요. 그래서 이제 신축 위주로 이제 인구 유입이 잘 되는 지역 위주로 투자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 운정신도시 제가 왜 했는데 그거를 사실은 제가 그 누나 조카들도 제가 사줬었어요. 조카들. 근데 조카 2명이에요. 근데 이제 벌써 큰애가 벌써 30 몇이고 둘째도 이제 30살이 넘었어요. 근데 이제 요번에 이제 가서 만나서 이제 얘기를 하다 보니까 거기 한 1억 정도 올랐더라고요. 근데 이제 돈이 많이 안 들어갔으니까 그래도 이제 근데 이제 조카 한 명은 이제 그거를 다 빚을 갚고 그걸 월세로 돌렸더라고 벌써. 그러니까 벌써 그 친구는 그게 3억 5천에 샀는데 4억 5천인 거예요 지금. 빚을 다 갚고 월세로 돌렸으니까 벌써 4억 5천이라는 돈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한 명 그 형은 결혼하고 얘는 약간 좀 해외여행 다니고 하와이 다니고 해서 그 전세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똑같은 시작을 했는데 똑같은 물건으로. 그렇죠. 똑같은 물건 했는데 신기하다. 근데 동생은 이제 되게 알뜰한 게 뭐 배달도 자기가 직접 갔다 오겠다는 거예요. 그 배달비 아까우니까 3,000원. 그러니까 마인드가 그런 애서 지금 그래서 그러지 말라고 막 그랬는데 그 돈을 진짜 안 쓴대요. 돈이 없는 것도 아닌데. 돈을 진짜 안 쓴다고 하더라고요. 돈을. 근데 저는 초반에는 그게 맞다고 봐요. 근데 그게 격차가 지금은 별로 안 나는 것 같지만 그게 돈 안 쓰고 그 친구는 그거 전세를 빼주고 월세로 다 전향했으니까 또 한 달에 또 한 100만 원 정도가 또 들어오는 거예요. 현금 흐름이. 그것도 저축하겠지. 저축하는 거예요. 네. 저축하고 돈 안 쓰고. 근데 또 한 명은 똑같은 조카인데 한 명은 그 플렉스. 오늘만 살자. 아모르 파티. 가자 하와이로 렛츠고. 그치. 그러니까 뭐가 맞다고는 하는데 이게 격차는 지금은 사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게 1년, 2년, 3년 저는 좀 많이 벌어질 수 있다고 봐요. 근데 그 친구는 벌써 4억 되고 4억 5천이니까 30대 초반에 그 정도면 사실 굉장한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거를 또 이제 팔고 이제 뭘로 갈아탈까를 또 이제 고민하는 거예요. 근데 아직 이제 비과세가 안 됐으니까 좀 더 기다렸다 이제 팔아야 되는데 똑같아요. 여러분 그게 마인드도 굉장히 중요한 게 그냥 뭐 젊었을 때 다 돈 벌고 쓰고 하면은 사실 다 없어져요. 그러니까 초반에는 무조건 좀 이렇게 빡빡하게 해서 투자해서 좀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저도 그랬고, 저도 초반에는 지금은 뭐 이렇게 크게 상관없이 많이 쓰는 편이지만 저도 초반에는 진짜 구두 한 켤레 갖고 한 뭐 1, 2년 쉬는 적도 있고 구두 한 켤레로만
1, 2년 넘게 신어야 되는 거 아닌가? 원래 그런 거야? 원래 구두는 잘 아, 그래? 안 망가지니까 아, 그래? 밑창만 가면 계속 아, 되니까. 그래? 다 그렇구나. 그렇죠. 저는 4번 고쳐 신은 적 있고요. 4번? 그래? 근데 그렇게 되면 이제 거의 신발이 어. 형체가 없어집니다. 신발이 밑창을 계속 갈라오니까 그 직원이 약간 이제 좀 짜증내겠네. 그지 새끼 막 이러면서 그래요? 굉장히 막 짜증내더라고요. 형체가 없어집니다. 흐물흐물해져가지고. 그래요. 김밥도 그냥 김밥 먹을 때도 있고 점심시간 1,000원짜리 김밥 그때 네, 옛날에 네. 그런 거. 네, 그렇게 해서 저도 좀 많이 좀 예전에는 이제 많이 절약해서 이제 그 돈을 갖고 투자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많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돈을 이제 불리는 것도 중요한데, 근데 전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이제 똑같고 어차피 근데 물론 이제 이 친구는 결혼했고 이제 나간 돈이 많이 있는 건 알겠는데, 그러니까 그래서 저 볼 때는 결혼 전에 많이 모아야 돼요. 결혼 전에. 결혼하면은 이제 나간 돈이 아무래도 많이 생겨요. 또 같이 하다 보면 미루겠습니다, 결혼. 아닌데 조이 씨는 이제 빨리 해야지. 한번 이제 집을 사보고 하니까 또 월세 받고 하니까 또 이제 세상 보는 눈도 확실히 좀 관심이 갖게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세상 보는 눈. 그래서 여러분이 민주당이나 이런 데서 자꾸 임대 아파트를 공급하려는 이유도 저는 그 눈마금 하려고 그런 것 같아요. 눈마금. 왜냐면 자기 집이 생기면 아무래도 이 정치나 경제에 신경을 쓰게 되고 마인드 자체가 우파적인 사고가 되고 사유재산을 갖게 되니까 좀 자유에 대해서 좀 더 소중함을 느끼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내가 그냥 일반 뭐 그냥 임대 아파트 살고 하면은 사실 그런 생각 자체가 없어요. 13평 임대 아파트에 4명이서 네. 충분히 살겠다고.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그래서 민주당에서 계속 그런 식으로 이제 세뇌시키고 공급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저는 그 우파 중에서도 임대 아파트 공급하겠다고 하는 분들 저는 솔직히 달갑지 않게 봐요. 그 임대 아파트를 공급하는 순간 그게 자성향 되는 거야, 다 그냥. 배급전들처럼. 예. 표현이 좀 그런데, 그냥 배급받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이 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다 보면은 본인 자유를 국가에서 그냥 좌지우지하게 만드는 게 저는 강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우파 쪽에서도 특히 오세훈 서울시장이 또 그런 거 되게 좋아하잖아요. 김원동 사장님 네. 발탁하고. 근데 이제 그거는 저는 좀 약간 반대다. 왜냐면은 아무리 근데 우리가 생각해보면 지방 좀만 나가도 집값 싼 데 진짜 많아요, 생각보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그 서울 수도권에 사는데 살아야 될 필요가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또 뭐 지방에도 좀 싼데, 그러니까 꼭 임대 아파트 사는 것보다는 그래도 좀 약간 지방이나 좀 수도권에 가서 좀 싼 데부터 시작을 하시는 것도, 아니면 민간인들도 있잖아요. 전월세 살면서 또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자산을 불리는 것도 좀 필요하지 않겠냐. 개인적으로 좀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선생님, 지금 30대 초중반 3년차 네. 결혼 청년으로 돌아가셨을 때 종잣돈 3억 있으면 어떻게 투자하시겠습니까? 저는 3억을 쪼개서 저 하나, 와이프 하나, 결혼 예비 와이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해서 이제 혼인 전 일시적 1세대 2주택 활용할 것 같아요. 수도권으로 깔끔하게. 2개. 1억 5천 해서 투자해서. 그러면 이제 각각 하나씩. 결혼한다는 전제하에. 그렇죠. 결혼은 깨지면 안 되지. 곤란하지 이제 그때부터. 그러니까 이제 결혼하실 거면. 그게 아니면 이제 본인 명의로 사고 일시적 1세대 2주택을 활용할 것 같아요. 1억 5천. 2개 나눠서. 확신이 있다면 1년. 나눠서 투자해라. 나눠서. 예. 확신이 있으면? 아니면 본인이 이제 1년 더 기다렸다가 네. 일시적 1세대 2주택으로 갈 것 같아요. 일시적 1세대 2주택으로. 그런 식으로. 3억으로 이제 소형 아파트 서울도 살 수는 있는데 네. 애매해요. 이게 3억이면. 서울 아파트 하기에는 이제 다 구축이나 뭐 이런 거 좀 애매한 것들. 아니다. 하나 괜찮은 거 있다. 서울에도 재건축 쪽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3억은 아니면 한 4억 정도 있으면, 근데 그거를 하거나 아니면 좀 깔끔하게 그냥 두채 전략으로 일시적 1세대 2주택으로 활용한 두채 전략으로 그럼 가자니까. 1억 5천씩이면 수도권으로 가야겠네요. 그렇죠. 수도권밖에 없어, 답이. 수도권 쪽은 많이 안 올랐으니까 네. 크게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그게 저는 개인적으로 수익률이 더 높을 수 있다고 봐요. 웬만한 서울 하는 것보다. 그러니까 이제 뭐 무조건 서울만 주장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데 또 그렇지도 않아요. 또 수익률 보면은. 여전히 패대기 네. 쳐져 있으니까. 그렇지. 평택, 천안 뭐 지금 다 좀 그렇지 않습니까? 맞아요, 지금 맞아요. 분위기가. 맞아요. 그래서 그런데 좀 길게 보고 어차피 뭐 그 2년, 4년 기다려야 되잖아요. 한 2년 정도는 최소. 그러면 저는 지금 들어가서 그렇게 이제 두 채로 나누는 전략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언급한 지역은 아닙니다. 네, 맞아요. 그 지역은 오해하시면 안 돼요. 네, 그 지역은 아닙니다. 네. 쉼표 찍고 그쵸. 가는데 1분 요약 해주시죠, 네. 오늘. 그래서 이제 전반적으로 집값은 이제 여러분들 그 방향성은 이제 정권에 어떻게 따라서 달라질 수 있을 거라는 거고, 아까 말씀드린 이제 다주택자는 이제 볼세 이슈도 있으니 좀 줄이셔라. 그리고 이제 내 집 마련, 이분처럼 이제 내 집 마련 하시려고 하는 분들은 이제 이렇게 타이밍 잘 봐서 오히려 좋은 입지에 좋은 아파트를 살 수 있는 또 기회를 또 잘 잡으셔라.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린 거는 공시가격 2억 이하의 시세대 중과가 완화가
될 여지도 있으니 이런 부분도 좀 눈여겨보셔라. 이런 말씀 드리는 거고, 그리고 뭐 세상 일은 다 장담할 수는 없다. 또 뭐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은 뭐 워낙 그게 그 지지율이 높지만은 또 그것도 사실 모른다. 어떻게 될지. 그래서 그런 희망을 갖자. 예. 희망을 예, 갖지만 희망을 갖자. 대비는 하자. 대비는 해야 돼요. 맞아요. 예. 그런 말씀 좀 드리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네.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